안녕하세요. 저학권 전문 SD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숭실대 수시 등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숭실대는 올해 이제 변화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일단 살펴보면은 일단 인원을 보면은 이제 종합 전형에서 한 15명이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서 한 2명 정도 증가합니다. 작년이랑 일단 별반 차이가 없고 이제 종합 전형에서 조금 증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전형, SSU 미래인재 전형이 작년에는 이제 1단계 서류 100으로 3배수 뽑은 다음에 면접이 7대3이었는데 이제 5대5 면접 비용이 이제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면접을 잘 하는, 그러니까 면접에 자신 있는 학생들은 이제 숭실대 지원을 하는 거를 이제 고려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보다 이제 논술 비중이 조금 이제 증가를 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최저 기준인데, 이제 문과의 최저 기준이 작년에는 2합 4에서 2합 5로 한 단계가 이제 완화가 돼요. 그래서 그 숭실대는 이 최저 믿고 이제 상향을 썼던 대학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약간 최저가 일단 완화를 했다. 이과는 작년이랑 동일하고, 융합 특성화 자율전공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이제 확통으로 이제 최저를 못 맞췄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확통으로도 이제 최저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랑 논술 전형이랑은 최저가 동일합니다. 음, SSU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 아까도 말했지만 서류 100으로 3배수 뽑은 다음에 이제 5대5 그러니까 서류 50에 이제 면접 50 이렇게 보는 거고, 학생부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내신 산출이 어떻게 되냐? 문과는 이제 국어 수학 영어 사회의 전 과목, 이과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의 전 과목인데 반영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문과가 인문 계열, 그러니까 경영 경제 이런 거 말고 그냥 일반적인 인문 계열은 국어랑 영어 비율이 높죠. 국어 35, 수학 15, 영어 35, 사탐 15, 사회교과 15. 상경계열 같은 경우 국어 15, 수학 35, 영어 35, 사회교과 15. 자연계열은 국어 15, 수학 35, 영어 25, 이제 과학 25. 융합특성화 자율전공은 국어 15, 수학 35, 영어 25, 이제 탐구에서 25, 이제 이렇게 반영을 해요. 최저 기준 아까도 말했지만 문과는 그 2하고 이과도 2하고인데 이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 대한 그러니까 수학 미적 기하를 응시를 해야 되고 과탐 응시를 해야 됩니다. 일단 요래요. 그 숭실대는 이렇게 선발을 하는 거고, 그러면 작년에 이제 교과 전형을 한번 입시 결과를 보면은 문과는 가장 위쪽에가 정보사회학과가 이제 평균 2.12, 그러니까 평균으로만 한번 그 필터를 해보면, 그러니까 소팅을 해보면 제일 위에가 정보사회에 그리고 이제 경영, 경제, 영어 전문, 중어, 1어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언론 홍보는 이제 2.35가 평균이었고, 가장 아래쪽에선 누가 나왔냐? 이제 정치외교학과가 평균 2.93을 보여줘요. 얘 혼자 지금 2.93을 보여주죠. 다른 거는 다 2점대 한 중반 정도, 그리고 이제 70% 컷도 해도 거의 2점대 중반 정도로 주는데, 거의 다 2점대 중반을 보여주잖아요. 2점대 후반을 보여준 게 독어, 불어, 정치외교, 요렇게다. 그럼 정치외교는, 학과의 그런 순위에 비해서 되게 많이 점수가 낮은 거죠.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이과에서 가장 위쪽에선 누구가 있으냐? 의생명이 1.71, 그 다음 컴퓨터 1.8, 그리고 AI 1.9, 화학공학 1.95, 소프트웨어 1.97, 뭐 이렇게 해가지고 1점대가 쭉 나와요. 아래쪽을 보면은 이제 물리학과가 2.68이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으로 하면은 2.68이 가장 아래고 70% 컷으로 하면은 2.49가 제일 아래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송실대는 되게 특이한 게 원래는 70% 컷이 평균 점수보다 낮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화학공학과는 평균보다 70% 컷이 이제 낮고, 그러니까 높고, 그리고 그런 거 한번 찾아볼까요? 정보통계 수리보험, 얘도 이제 70% 컷이 더 낮고, 더 높고, 왜 이래. 그리고 여기 건축학부도 그렇고, 그리고가 신소재공학과, 물리학과 이런 애들이 이제 70% 컷이 이제 평균보다 높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숭실대에서는 평균 점수랑 7컷 점수로 공개를 하는데 또 이런 점수도 공개해요. 점수라고 하긴 뭐하지만 이게 이제 학생부 우수자 전형의 이제 지원자랑 등록자는 이제 합격을 한 학생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국어 국문에 3등급이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영어도 없고, 독일어도 없고, 불어도 없고, 중어도 없고, 일어도 없고, 철학도 없고 사학도 없고, 사학은 이제 이게
여기가 진로 선택이 20%가 들어가요. 작년 기준으로 국어, 수학, 영어, 사회교과의 3등급 학생이 저기 사학과를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사물을 안 보여준 거는 진로 선택을 하면은 포함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수형사의 전 과목 했던 거보다 한 0.2 정도 내 점수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3이면 한 2.8, 3.2면 한 3, 요 정도로 한 0.2에서 0.3 정도가 내 점수가 높아집니다. 이 법학과를 보면은 이게 여기가 2등급 선이고 이게 3등급 선이에요. 3등급보다 아래에서 법학이 합격을 하죠. 그리고 행정학부는 여기까지 보여요. 3점대 한 초중반 정도까지 이제 행정학부, 정치외교는 3등급 학생이 들어갔어요. 그리고가 이제 글로벌 통상도 거의 3 근처까지 갔죠. 이것도 내가 국어, 수학, 영어, 사회교과에서 한 3등급인 학생들이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면 진로 선택 때문에 내 점수가 높아지니까. 회계학과도 마찬가지다. 회계학과도 이제 거의 3이 줄까지 왔죠. 벤처 중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제 개인적으로 3등급이 합격했었던 거는 거의 3 언저리부터, 그러니까 이 근처부터일 거예요. 작년에. 그러니까 이쪽에 사학도 들어갔으니까 뭐 사학, 법학, 그리고 행정, 정치, 외교, 그리고 뭐 평생교육, 그리고 글로벌 통상, 회계, 벤처 중소는 그러니까 숭실대 기준으로 3등급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어, 수학, 영어, 사회교과도 몇 등급이니 하면 한 3등급 애들. 그리고 이쪽에 애들은 또 이제 그 내가 가중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숭실대는 아까 그 문과 같은 경우 국어, 영어의 가중치. 그러니까 35, 35 하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3등급인데 이제 숭실대 기준으로 이제 쭉 올라가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보면은 이 물리학과, 아까 물리학과가 어떤 애였냐? 물리학과는 평균이 2.68인데 7컷이 2.1등급이었던.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편차가 컸던 거죠. 여기 하나 있고 저기 하나 있고. 그러니까 물리학과는 3등급이 들어갔다. 그리고 보면은 신소재공학과는 신소재공학과 입결을 2.57에 2.49로 보여줬는데 신소재공학과는 작년에 거의 5등급까지 들어갔어요. 4점대 후반까지. 그러니까 되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과에서 3등급이 들어간 건 물리랑 신소재공학과였고 문과에서는 조금 더 많았었다. 근데 문과는 이번에 최저 기준이라는 거를 완화를 한다. 2합 4에서 2합으로 완화를 했기 때문에 여튼간에 올라가긴 하겠지만 여튼 숭실대는 그 이과에서도 작년에는 이쪽 두 개에서 3등급 아래 학생들이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신소지공학은 거의 4등급, 5등급까지 들어갔었던 학과로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내신 3등급이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신 3등급이 숭실대를 지원하는 거는 이제 뭐 좋은 선택, 그러니까 막 약간 높은 거죠. 아씨 안 되겠어, 안 될 가능성이 높아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나온다. 문과, 이과 하면 거의 한 7, 8개 정도의 학과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웃긴 게 이쪽에 글로벌 미디어랑 소프트웨어가 거의 3 근처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라인인데 그러니까 진로 선택 때문에 한 0.2 정도 이제 버프를 받는다 하고 내가 이제 그 이제 뭐 그 학과별 가중치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숭실대는 이제 컴퓨터 쪽에가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런 이게 이제 유명한 쪽의 대학이잖아요. 컴은 여기에서 끊겼는데 소프트웨어는 또 이렇게까지 뭔가가 이제 크게 뭔가 편차가 있어요. 여긴 편차가 없이 쭉 있었고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뭔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런 거까지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뭐 2점대 중반 후반이다 하면 이거 소프트웨어는 내가 되는 거고 컴은 안 되는 걸까요? 작년에가 그런 거고 만약에 내가 2.5등급, 2.6등급에서 이제 이쪽에 IT 계열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는 사람들이 이제 있겠냐마는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시 결과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컴이랑 지금 소프트웨어가 1.8, 1.97, 1.88, 2.02 이거를 보여주니까 별반 차이는 없는데 이 점도표를 보면은 소프트웨어를 또 너무나도 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소프트웨어랑 글로벌 미디어는 입시 결과가 어떻게 있냐? 글로벌 미디어는 입시 결과 자체도 좀 낮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많이 쓰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글로벌 미디어는 좀 많이 쓸 거고 소프트웨어는 이 점도표를 보면 많이 쓸 거고 그러면 내가 이제 2점대 중간, 그러니까 1점대 뭐 중후반이면 당연히 아무거나 써도 되죠. 컴을 쓰든 뭐 AI를 쓰든 소프트웨어를 쓰든 뭘 써도 상관없는데 2점대 중간 학생들이 만약에 이제 IT 쪽을 쓴다고 하면은 요런 판에서는 이런 거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AI 융합이나
아니면 컴공이나 막 이런 데선 내가 이제 소신 상향을 쓰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이제 보여준다고 한들 보여주면은 이거에 대한 내가 확신이 생기잖아요. 아, 너 소프트웨어를 너무 쓰고 싶어. 이제 이런 생각이 드니까 상향은 누군가가 많이 쓰고 싶으면 그게 상향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 점도표를 봤을 때 여기서 이 어느 시점 뒤에는 띄엄띄엄이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미디어도 되게 웃긴 게 여기까지가 됐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요거는 지원 학생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한 명 더, 만약 얘네들이 최저를 맞췄다. 얘네가 맞추고 한 명 더였으면 얘도 되는 거고, 두 명이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이 없는 거죠. 중간이 이렇게 없어요. 여기 글로벌 미디어는 어느 시점까지였고, 중간이 없고, 팡팡 이렇게 이제 여기 뒤에 한두 명 정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향을 할 때는 이 공간이 없어야 됩니다. 이 중간에 뭔가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 화공은 뭔가 중간에 쭉 있었고, 그리고 이게 얘네도 중간에 있었는데 얘네들 최저를 못 맞추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작년에는 글로벌 미디어가 얘네들이 최저를 뭐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맞췄다고 하면 전도표가 이런 식으로 찍혔을 수도 있는 거긴 합니다. 그리고 문과에서 뭔가 점도표가 이제를 보면은 어떤 것들이 중간이 확 비었었냐. 그냥 국제법무 같은 경우에 딱 요까지만 썼네. 더 이상을 안 썼었네요. 뭐 문과는 딱히 그런 거는 없었는데 이과에서가 좀 그랬었다. 그래서 숭실대는 내신 3등급이 여튼 상향이 이제 불가한 대학은 아니니까 내가 안전한 거 잘 세팅을 했다라고 하면은 숭실대 문과든 이과든 3등급이 한번 소신 상향 한번 지원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숭실대 수시 등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